여러분 관찰한 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나요? 네, 미술책 14쪽, 15쪽을 한번 보면 이런 식물이나 곤충을 관찰해서 표현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메뚜기도 있고요, 무당벌레도 있고요, 거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이 관찰한 거를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할 건지는 여러분이 인상 깊게 관찰한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표현을 해보면 돼요. 여기 메뚜기의 몸통을 이렇게 표현한 친구도 있고요. 이런 무당벌레의 어떤 머리나 다리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생각만 해서 표현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거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관찰한 거를 이제 표현하는 과정을 몇 개를 한번 보여줄게요. 메뚜기를 이제 표현을 할 때는 네, 아마 여러 번 보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일단 밑그림은 펜이나 이제 연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메뚜기를 여러 번 관찰하고 이걸 이렇게 다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메뚜기 사진이나 동물 도감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여러분이 인상 깊게 관찰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메뚜기 아니라 다른 것도 좋아요. 다른 식물의 잎사귀라든지 그런 걸 표현해도 되고요. 메뚜기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이렇게 몸에 점박이처럼 표현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몸에 마디도 이렇게 많고요. 다리만 나는 표현을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 메뚜기를 찾아다니기에는 지금 상황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한번 관찰해서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요. 교과서에 나온 것 중에 무당벌레가 있네요, 여러분. 무당벌레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실제로 이제 관찰을 여러 번 한 다음에 이거를 관찰한 결과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색깔을 이제 넣는 경우죠. 꼭 빨간색만 있지는 않죠? 작은 반점도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물감으로 여기는 많이 쓰는데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번짐 효과도 적절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무당벌레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표현을 하고, 이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꼭 이거랑 똑같이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관찰한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색연필도 쓰네요. 물감이 다 마른 다음에 색연필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주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는 예시를 같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아까 본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벌의 날개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처음에 이런 펜 사용해서 날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무늬를 잘 관찰을 해가지고 뭐 무늬가 이렇게 그물식으로 많이 나 있었잖아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중간중간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는 빛에 반사된 거예요. 이런 걸 내가 표현을 해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조금 나간 부분은 지우개로 이제 지워주면 되고, 물감 효과를 쓰고 싶어요, 색연필 효과를 쓰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렇게 분홍색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내가 관찰한 만큼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보라색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벌의 날개를 표현하더라도 나는 내가 관찰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파리를 표현을 하고 싶으면은 나는 색연필로 이파리 표현을 해보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가장자리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나 있는 부분을 자기가 관찰한 대로 이렇게 중간중간 이 톱니바퀴가 규칙적이진 않아요. 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 있는 부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이 이파리 사진에 여기 더 잔무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잔무늬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되죠. 이렇게 잔무늬 나 있는 부분. 그리고 색칠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난 색칠을 넣고 싶다 하면은 연두색 넣어줘도 되고요. 뭐 아니면 좀 더 잔무늬를 자세하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이파리 한 장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몇 개를 준비를 해서 파일을 이제 올려놨는데요. 요걸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는데, 자, 여기 보면은 너무 확대했네요. 이파리를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런 밑그림을 보고 참고를 해도 좋아요. 이거는 식물은 아니네요. 이제 귀뚜라미 같은 거를 내가 표현하고 싶다. 근데 사진만 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는 친구들은 이런 예시 그림을 보고 여기서 내가 조금 참고를 하되 사진에서 보이는 게 또 있다. 동영상에서 귀뚜라미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귀뚜라미 동영상에서 보이는 특징이 또 있다 하면은 더 그리면 되죠. 자세하게. 달팽이도 아까 그 개구리 귀에 얹고 있던 그 달팽이를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참고해서 난 달팽이를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본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집에서 식물을 기르고 있으면 그 식물의 이파리에 달팽이가 기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달팽이한테 너 잠깐 가만히 있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달팽이가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달팽이를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달팽이 이렇게 막 잡아서 손에 막 잡고 있고 하면 달팽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나 뭐 이런 거를 돋보기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달팽이가 천천히 움직이는 걸 집안에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눈이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보이는 특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잠자리 지금 못 보죠. 근데 그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이거 참고해서 사진 같은 거 찾아봐서 한번 그리면 되고요. 나비도 그래요. 교과서에 나비 관찰해서 그린 게 있기는 한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비 날개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이런 그림도 참고해서 실제 나비 사진도 보고 하면서 그려보면 되겠어요. 얘도 나비예요. 근데 옆에서 찍은 거라서 네.
이렇게 여러분이 도움이 될 만한 밑그림을 이제 올려놓고 또 아까 4교시에 했던 뭐 이런 그림들 있죠? 이런 그림들. 요 가지를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사진 대회에서 대상 탔던 이 화제의 개구리, 이어폰 낀 개구리처럼 보이는 사진. 네, 이런 거에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식물이나 곤충, 어떤 거요? 식물이나 곤충, 이런 것들을 집안에서 관찰할 수 있으면 관찰해서 해보고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식물이나 곤충 사진을 찾아봐서 또는 선생님이 올려놓은 예시 그림들이나 사진을 보고 내가 자세히 한번 본 대로 관찰해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만진다든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는 친구들은 이런 예시 그림 사진 또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봐서 해도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관찰한 대로 자세하게 연필이나 뭐 사인펜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게 이번 5교시 미술시간 과제입니다. 네, 선생님이 해놓은 그림도 컴퓨터로 해놓은 거라서 이게 연필로 그린 것처럼 자세하진 않지만 참고를 해도 좋아요, 여러분. 네. 자,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